네, 안녕하세요. 오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오전 강의에서 설명해 주신 서비스 포탈을 통한 시연을 맡은 김선현 대리입니다. 그럼 바로 오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KT 클라우드의 오버뷰를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과 이러한 서비스들을 상품군별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 소개드린 상품들을 고객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콘솔을 통해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의 이론과 개념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개념만으로는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림이 잘 그려지시지 않을 텐데, 이 강의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저희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고객 시스템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아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객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왼쪽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KT 클라우드에서 고객분들이 VM을 하나 생성하시게 되면 이제 왼쪽과 같은 그림으로 환경이 구성되게 됩니다. 앞서 강의에서 네트워크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제 버추얼 라우터라는 VR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VR은 이제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객분들이 계정을 해서 자원을 만드셨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VR에 의해서 고객분들의 계정별로 VLAN이 분리가 되고 이제 VR 방화벽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VR의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VR은 우선 고객분들이 접속해서 어떤 환경들을 구성하고 바꾸실 수 없는 그냥 기본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고객 VM 생성 시에 고객 VM에 사설 IP 주소를 부여해주는 DHCP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고객의 계정별로 이제 하나의 공인 IP 주소를 할당받게 되고, 이 공인 IP와 이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VR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소스 IP와 포트에 대한 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을 통해서 이 VR에 방화벽 설정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이제 고객분들이 설정을 넣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고객 계정별로 VR에 의해 하나의 사설망이 할당이 되고, 고객의 VM은 그 안에 있는 사설 IP 주소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VM의 사설 IP는 VR에 의해서 처음 부여받게 되면 VM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시작 상태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우선 VM이 삭제될 때까지 처음 부여받은 IP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VM에 추가 사설 IP를 또 부여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계정 내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계정의 자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 실수 등에 의한 자원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정별로 VM 100개 이하, 디스크 300개, 공인 IP 60개 이하로 기본 자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이제 권고하지는 않지만 고객분들께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한도를 늘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객 시스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소개를 조금 드릴 텐데요. 먼저 디폴트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환경은 처음 고객분들이 자원을 생성하게 되면 고객의 VM은 공인망에서 접근이 차단된 상태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공인망에서 고객 VM에 접근하기 위해 이제 필요하신 포트를 나투 구성해 주셔야 하는데, 이거를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 VM으로 텔넷하기 위해서는 이제 22번 포트를 나투 구성해 주시고, 이제 웹서버인 경우에는 80 포트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DB 서버와 같이 평상시에 공인망 노출이 불필요하고 이제 보안에 민감한 VM은 포트 포워딩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포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설 포트는 고객 VM의 포트이고, 공용 포트는 VR에서 나트되어서 공인망에 노출되는 포트입니다. 공용 포트 번호와 사설 포트 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도 되고, 잘 알려진 포트의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외부에 스캔되어서 보안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랜덤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의 그림과 같이 VM1과 VM2는 모두 22번 포트를 포트 포워딩 구성했지만 이제 공용 포트에서 보시면 22번, 1001번이라는 다른 공용 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공인 포트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VM을 공인 IP에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방화벽 관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VR이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VR 방화벽은 처음에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 올디나이 상태로 초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포트 포워딩을 구성하시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해당 포트에 대해서 모든 all allow 상태의 룰이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특정 IP 대역에서의 접근을 허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룰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추가된 방화벽 룰을 수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옵셔널 환경 구성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소개드린 구성과 다른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전 환경은 기본 IP에 여러 개의 포트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 왼쪽 그림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공인 IP 외에 추가의 공인 IP를 생성하시고 이제 해당 IP들을 VM에 매핑해주는 방식입니다. 고객 VM을 생성하고 추가 공인 IP를 신청을 해서 대상 VM과 공인 IP 주소를 1대1로 스태틱 나트에서 설정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포트 포워딩 과정이 없이 방화벽을 오픈해 주시면 공인망에서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디폴트 구성과 다르게 바로 공인 IP에서 방화벽 설정을 들어가셔서 이 올디나이 상태로 초기 설정되어 있는 방화벽 관리를 직접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인 IP가 아닌 추가 IP는 추가되는 개수마다 과금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인 IP를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여러 개 공인 IP를 사용하시되 한 개의 공인 IP에 여러 가지 포트 같은 기능을 하는 서버를 연결하셔서 이렇게 묶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케일링의 기본 개념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그림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한 개 또는 굉장히 적은 개수인 경우에는 이제 서버가 이제 여유롭게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응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처럼 클라이언트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는 이 서버 한 대가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에 다양한 스케일링 정책을 통해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보통 스케일 인아웃과 스케일 업다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일 업다운은 VM의 사양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스펙을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케일 인아웃은 이 같은 스펙을 가진 여러 개의 VM을 이제 수량을 조정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케일 업다운은 VM의 사양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VM을 정지시켜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중단이 발생하고 또 서비스 자체에 제공 가능한 스펙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 인아웃은 VM의 정지 없이 새로운 VM을 추가 생성해서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 스펙이 늘어날 때 이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VM을 스케일 아웃하려면 비용 부담이 생기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용어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스케일링 정책을 자동화한 것을 말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예기치 못한 트래픽 증감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서비스의 스케일링 되는 속도보다 더 급격한 속도의 변화에는 이제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트래픽 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스케일링 인아웃 정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격한 변동이지만 이 급격한 변동이 예고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VM 자체를 미리 생성해 두셔서 이 트래픽 변동에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처럼 급격한 변동이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변동이 예상은 되지만 얼마나 증가할지가 예측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지 상태의 예비 서버를 미리 생성해 놓으셨다가 이 이벤트가 발생할 시기에 정지 상태를 시작 상태로 변경해주는 스케일링 아웃 동작을 통해서 이 변동 시나리오에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토 스케일링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VM 온오프라는 기능을 통해서 스케일링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시작 상태의 VM을 미리 증설해 놓고 계속 서비스를 하기 위해 대기시켜 놓는 것보다는 정지 상태의 VM의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일정이 정해진 주기적 규칙적인 변화의 경우입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예고된 일정에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스케일링 동작을 미리 예약해 놓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자동으로 원하시는 만큼 스케일 아웃이 되고 또 그 일정이 끝나는 시기에 스케일 인 시켜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비교적 완만한 변동의 경우에는 사용량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KT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VM을 모니터링 하시다가 그 모니터링된 사용량 기반으로 스케일링 아웃되는 정책인데, 이럴 때 스케일링 아웃되는 시간에 이제 VM 생성 시간이 이 변동 시간보다 조금 더 짧을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좀 안정성을 위한 이중화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케일 인아웃, 스케일 업다운에 대한 간단한 그림의 소개인데요. 이제 왼쪽처럼 100명이 수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이제 200명으로 사용자가 늘어난 경우에 이제 VM 자체의 스펙을 두 배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VM을 스케일 아웃 시켜서 이제 여러 개를 통해서 같은 인원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간단한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제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아키텍처로 그려놓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 그림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 환경에서 이제 VR과 VM을 이제 포트 포워딩해서 외부와 통신 가능하게 만들어준 기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이 이 VM 자체를 이중화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네트워크나 네트워크 장비들 그리고 이런 물리 장비들은 모두 이중화 구성이 현재 되어 있고, 호스트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 구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클라우드의 큰 특징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는 VM 이중화, 아까 말씀드린 VM 이중화 방법입니다. 이제 동일 존에서 VM을 여러 개 생성하시고 그 위에 로드 밸런서를 생성 후에 VM을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매우 간편하고 이제 관리가 쉽지만 이 VR 또한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VR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상위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VR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스탠바이로 이중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VR의 장애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한 장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VM을 나눠서 부하 분산시켜주는 구조가 조금 더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로드 밸런서에 묶인 이중화 구조를 사용을 일반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서서 네트워크 상품 소개할 때 로드 밸런서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를 단위 서버에서 처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가용성과 응답 시간을 최적화해주는 서비스이고요.
서버의 부가 서비스로 제공되고 이제 고객이 사용 중인 서버를 백엔드 서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LB는 계정 외부의 프록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해야 하는 포트를 포트 포워딩 하시고 이제 이 공용 포트를 로드 밸런스와 연결을 해주셔서 LB를 사용하는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서비스 사용자 시스템에 주는 큰 부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서버에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장애에 강한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고 이제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이 되어서 이제 효율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당 LB 최대 세션을 40만으로 두고 있습니다. LB를 두었을 때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사용자가 PC를 통해서 공인망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 아래에 있던 VR이 가진 공인 IP와 고객분들이 포트 포워딩을 설정해 주셨었던 그 공인 포트를 통해서 웹 1과 웹 2로 직접 연결을 해주셨다면 이제 이 LB가 가진 공인 IP를 통해서 고객분들은 접속을 하시게 되고 이제 이 LB에 VR, VM에 설정된 포트를 연결해 주어서 LB 정보만으로 두 개의 VM에 서비스 접근하실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중화 전략은 멀티 계정을 통한 이중화 전략입니다. KT 클라우드 계정을 하나 이상으로 여러 개 사용해서 분산 구성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그룹 계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계정 이중화를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하는 계정의 수만큼 VR이 생기기 때문에 VR에 여러 개 분산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의 VR에 묶여있는 포트 포워딩 수가 감소하고 대용량 트래픽의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웹바스, DB 티어별로 이제 계정을 하나씩 분리해서 이제 이 티어별 망분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룹 계정에 대해 소개를 드릴 텐데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진 계정을 하나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SNS에서 서로 마팔로우 하듯이 이 같이 사용하시는 계정들을 그룹 계정으로 묶는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이 다수의 계정을 하나의 계정처럼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 싱글 사인온 기능과 통합 과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이미지를 통한 VM 생성을 하면서 이미지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이미지를 전체 공개하지 않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그룹 계정 간에 공유를 해서 같은 서비스를 그대로 복사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룹 계정의 특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존 내에서 한 개의 로드 밸런서로 그룹 계정 전체를 로드 밸런싱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1번 계정에서 로드 밸런서를 M2존에 생성하신 경우에는 이제 2번 계정에서 로드 밸런서를 추가 생성하지 않아도 1번 계정의 로드 밸런서를 같이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 기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로 묶여 있는 이 VM들을 하나의 로드 밸런서에 묶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계정이지만 다른 내부적인 통신망을 통해서 VM끼리 이제 통신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 계정 간의 통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두 가지의 통신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VR을 통한 통신 방법입니다. 이제 공인 IP를 통한 통신으로 계정 간 망분리에는 좀 편리하나 이 VR을 타고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과금 대상임을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빗 서브넷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한 통신입니다. 이제 사설 IP를 통한 통신이고요. VM에 추가의 닉을 생성하셔서 이걸 관리하고 내부 통신을 하시는 방법인데 프라이빗 서브넷 서비스 사용 자체에 대한 비용은 들지만 내부 통신이기 때문에 VR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과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대해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KT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CIP라는 용어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CIP가 내부 통신용 네트워크인데 이제 이게 저희 콘솔이 새로 바뀌게 되면서 프라이빗 서브넷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계정별 또는 그룹 계정별 추가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고, 그룹 계정 전체에 적용이 돼서 이제 계정 간 내부망 기능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하시게 되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 자원을 생성하면 VR이라는 자원이 생성이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부의 VR도 생성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VR과는 다르게 이제 내부적으로 사설 IP를 부여해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으로는 이제 NAS 서비스 시에 VM과 연결되는 그 내부 네트워크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VPN이나 베어메탈 서버 등 이제 비가상화 장비와의 통신 용도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구성인데요. 아까 두 번째 시간에서 잠깐 멀티존을 통한 이중화 전략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동일한 계정에서 존을 다르게 구성해서 지역 소산 배치하는 구성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서버를 GSLB를 활용해서 액티브 또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KT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천안, 목동, 김해 등의 여러 존을 클라우드 링크라는 서비스로 묶어서 단일 서브넷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VM이나 그 계정 이상 또는 존이나 IDC 레벨의 장애도 극복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다소 복잡하고 이제 GSLB나 클라우드 링크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 사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GSLB 서비스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GSLB 서비스는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이라는 서비스로, 이름은 로드 밸런서랑 좀 비슷하지만 로드 밸런서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정통적인 DNS 서비스가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기존 DNS와 동일하게 동작을 하면서 이제 추가로 헬스 체크와 액티브 백업 기능을 지정 가능하게 해줘서 이제 재해복구나 지역적인 부하 분산, 응답 시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DNS 서버가 백엔드 서버의 상태와 상관없이 요청에 대한 IP 값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제 GSLB 서비스는 서버 자체의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그 확인된 것에 대한 정보와 함께 IP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장점을 통해서 이제 지역별 트래픽 기반의 부하 분산이 가능하고 이제 DR 구축이나 아니면 기존의 보유 시스템의 백업 센터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이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저희가 이따 두 번째 시간에서 소개해드릴 이제 시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그 개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가 실습할 때 사용할 KT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는 이전 시간에 컴퓨팅 상품 소개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이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제 안정하고 크기 조정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가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웹 인터페이스나 API를 통해서 서버 인프라를 간편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 이제 오픈 API SDK가 제공이 돼서 리소스를 활용한 외부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모니터링이나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뭐 각종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셔서 이제 모든 리소스를 예측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 밸런서나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와 같이 묶어서 사용을 하셔서 조금 더 유연하고 안정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고, 이제 고객 자원의 모든 VM들은 이제 KT에 입증된 네트워크와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안전하고 관리되고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수십 종의 다양한 서버 스펙이나 이제 OS 타입을 웹 콘솔에서 간단하게 조작해서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KT 클라우드 이따가 시연해 보여드릴 상품 사용 절차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서버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loud.kt.com 저희 포탈에 접근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초기 설정을 위해서 기본 서비스인 서버 상품을 눌러서 이제 청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최초 이용 시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셔서 이 서비스를 위한 이런 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제로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콘솔 화면에 접속을 하셔서 콘솔 화면 내에 이제 서버의 메뉴에 이동을 하시고, 이제 서버 종류나 운영 체제, 버전, 용량 등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신청 완료된 서버는 한 최대 2분 내에 생성이 완료가 돼서 고객분들이 접근 가능한 환경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외부 접속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버 내에 고객분들이 만드신 VM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접속 설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포트 포워딩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서버의 네트워킹 메뉴에 가시면 이 계정이 가지고 있는 공인 IP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공인 IP를 선택을 하시고 접속 설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내 서버를 선택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택하는 부분으로 방화벽 설정,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서버의 네트워킹 메뉴 내에 이제 VM을 생성하신 존을 선택해 주시고 그 공인 IP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방화벽을 클릭하시면 이제 접속을 위한 사설 포트에 대응하는 공인 IP나 포트를 지정해 주실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이 서버에 접속하실 수 있는 프로세스를 완료하신 거고, 이제 이따가 시연회에서 보여드릴 부분인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저희 서버 생성 창이고요. 이따가 이 창에서 직접 서버를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넣어주셔야 할 부분은 이 자원이 어느 존에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OS 타입과 이제 서버 스펙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이제 고객분들이 넣어두신 서버명은 저희 콘솔에서 자동으로 중복 체크돼서 이제 생성하기 전에 확인이 되어 넘어가실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해 주신 서버의 스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 업다운은 추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진 서버를 정지하셔서 스펙을 변경해 주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생성하실 때 이제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제 유저 데이터와 뭐 여러 가지 고급 설정을 넣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운영체제를 리눅스 계열로 선택하셨을 때 이용 가능한 유저 데이터라는 창이 있고, 이제 이거는 서버 생성 후에 자동으로 수행해야 할 스크립트를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에 스크립트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서버 생성 완료된 후에 스크립트가 구동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접속 가능한 환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모습이고요. 사설 IP를 고객분들이 직접 넣어주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 서브넷과 바로 연결해서 VM을 생성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중화 구성을 하실 때 이제 VM을 여러 개 생성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렉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같은 렉에 있을 때는 두 개 서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럴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중화 서버들을 서로 다른 렉으로 배치시키는 분산 배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서버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림처럼 세 개의 서버가 생성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중화된 VM을 서버 01이라는 VM과 다른 렉에 배치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서버 01을 체크하시고 생성하기 눌러주시면 이제 그 서로 다른 렉에 서버가 구성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 서버 리스트 화면에서 뭐 서버의 상세 정보 조회, 그리고 이제 와치를 통해 모니터링 되고 있는 서버의 모니터링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VM 정지된 후에는 이제 사양을 변경하시거나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스크를 추가해서 디스크를 이 VM에 붙여주는 작업, 그리고 뭐 요금제를 일별 요금, 시간 요금제에서 월별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OS를 기본 OS로 원래대로 돌려놓는 OS 초기화 기능 등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제 이 화면이 이따가
콘솔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포트 포워딩을 구성하는 환경입니다. 이제 저는 서버 리스트에서 테스트 01이라는 서버를 선택을 하고 지금 포트 포워딩 작업을 들어가 준 부분이고요. 이제 01 I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하고 있는 존의 수만큼 VR만큼 생성되는 게 01 IP이기 때문에 그 존의 수만큼 기본 IP가 부여가 되고 이제 기본 IP 외에 추가 01 IP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01 IP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사설 포트와 공인 포트를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트 포워딩 상태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를 삭제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서버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삭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서버를 삭제하실 때 보면 완전 삭제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완전 삭제 시에는 해당 VM에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완전 삭제하신 경우에는 이제 그 VM을 다시 복구를 요청하셔도 복구해드릴 수는 없고요. 완전 삭제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이제 해당 서버의 호스트명을 삭제한 후 이제 24시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요청하시면 재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VM의 복제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따가 이 부분을 시연으로 보여드릴 거여서 간단하게 이제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이 한 개의 서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이제 해당 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VM을 그대로 복제해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VM을 어떻게 복제할 수 있을지 이제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같은 OS나 스펙의 VM을 직접 수동 생성하시고 여러 가지 설치 과정을 반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복제해야 할 VM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여러 번 단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제 이미지로 VM을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개념을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 이제 VM 자체를 이미지로 만드시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VM을 복제하시는 방법이고요. 이 VM을 정지시키고 루트 디스크로 이미지를 만드시는 방법과 이제 VM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루트 디스크를 이제 스냅샷을 찍어서 스냅샷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로 VM을 만드시는 방법이 이제 2번째 방법이고요. 3번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저 데이터라는 스크립트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이제 앞서 반복해줘야 하는 과정들을 유저 데이터에 넣어줘서 이제 동일한 VM을 생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1번의 VM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2번 VM을 만드실 경우에는 이제 이 1번 VM을 이미지로 만드시고 이걸 똑같이 2번째 VM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미지라는 것이 VM을 만들기 위한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제 OS 디스크만이 이미지화가 가능하고요. 데이터 디스크는 저희는 스냅샷이라는 기능으로 복제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웹서버 다중화나 이제 동일한 VM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또는 긴급 증설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웹서버 다중화나 동일한 VM을 다수 생성해야 하는 경우 또는 이제 긴급 증설에 대비하는 경우는 오토 스케일링에 이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로 넣어주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VM을 정지하지 않고 이제 사진을 찍는 스냅샷을 하시게 된다면 정상적인 VM 부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시고 이제 스냅샷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이따가 시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 VM 복제의 화면입니다. 이제 왼쪽처럼 서버 리스트에서 이 서버를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OS나 이런 VM 타입 선택 없이 바로 스펙만 결정하신 다음에 VM을 생성하시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이미지 공유 설정을 넣어놓은 부분은 우선 저희는 이미지를 총 3가지 설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이미지를 만드신 계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공개 이미지, 2번째는 그룹끼리 공유할 수 있는 그룹 공개 이미지가 있고요. 3번째는 KT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전체 공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 이미지는 그 이미지 자체에 어떤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이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비공개 이미지나 아니면 나의 그룹 계정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시는 그룹 공개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주요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는 이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어떻게 묶어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 구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매니지먼트 서비스들에 대한 개념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제 와치 서비스는 자원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비스이고, 이제 메시징 서비스는 이제 HTTP나 SMS, 이메일을 발송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오토 스케일링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따라 서버를 자동으로 이제 생성 삭제하거나 아니면 정지시키고 시작 상태로 바꿔주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었던 이제 여러 클라우드 자원을 제이슨 기반의 스크립트로 한 번에 생성 삭제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제 주요 매니지먼트 서비스들을 이렇게 화살표처럼 묶어서 같이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려서 인프라를 사용하신다라고 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따가 시연에서 조금 자세하게 소개드릴 부분인 오토스케일링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시연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정의한 일정이나 서버의 사용률에 따라서 자원의 규모를 유연하게 관리해주는 서비스고요. 오토스케일링 서비스 상품이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좀 대표적인 상품인데, 설정을 해주셔야 할 게 굉장히 많아서 교육을 진행 시에 굉장히 좀 질문을 많이 주시는 상품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이따가 시연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설정해 주셔야 할 부분은 이제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스케일 인아웃이 발생할 때 이 실행되는 서버의 기본 템플릿인 런치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이제 얘는 서버가 이제 어떤 사양이나 뭐 디스크를 붙이고 생성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OS를 가진 기본 VM이 생성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는 부분이고, 이제 KT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OS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정에서 생성한 나의 이미지나 뭐 그룹 이미지, 공개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VM의 생성 삭제에 대한 옵션만을 지원하는 그 기능이고요.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에 넣어준 내용 그대로 추가적인 VM이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토스케일링 그룹인데요. 이제 오토스케일링 그룹은 이제 실제로 스케일링 액션을 하는 그룹이고, 여기에 넣어준 설정에 따라서 이제 VM의 목표 VM 수만큼 스케일 인이 되고 스케일 아웃 기능을 제공합니다. 동작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버 생성 삭제나 서버 온오프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제 필수적으로 이 그룹 내에 최소 VM 수와 최대 VM 수 그리고 목표 VM 수를 넣어줘서 이 오토스케일링 동작이 수행될 수 있게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왼쪽에 있는 연한 민트색이 한 개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진한 민트색이 이제 두 번째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계정에서 여러 개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생성하시고, 뭐 동작 방식을 하나는 서버 생성 삭제, 하나는 서버 온오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동작할 때 VM의 중간 유형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책이 실행될 때 고객분들이 넣어주신 값만큼 VM 수가 증가되고 줄어드는 이제 서버 수 변화량 증감 유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작은 그래프처럼 내가 초기 VM이 한 개일 때 서버 수의 변화량을 2로 입력해 주신 경우에는 이제 한 개에서 두 개씩 증가하는
3개, 5개, 7개 이런 식으로 서버 수가 변화하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이 실행될 때 설정된 값으로 목표 VM 수가 변경되는 목표 서버 수 VM 증감 유형이 있습니다. 얘는 이 그래프처럼 고객이 만약에 이 끝에 있는 5개로 목표 서버 수를 설정해 놓았다면 한 개씩 증가를 하다가 이제 총 목표 서버 수가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동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선택사항인 트리거나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제 트리거를 사용하시는 오토스케일링 동작 방법이 있고 이제 일정을 사용하시는 스케줄 기반의 동작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링의 액션의 기준이 되는 모니터링 매트릭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왓치 서비스의 매트릭과 동일하게 걸어주실 수가 있고, 이제 그 고객이 설정한 사용량 기반에 도달했을 때 이 트리거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알림을 주어서 스케일링 동작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주기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제가 아까 일정이 정해진 이벤트인 경우에 일정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때 이 스케줄을 생성을 하셔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걸어주시게 되면 이 지정된 주기마다 목표 VM 개수를 그 걸어준 일정에 있는 지정된 값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고, 이제 그럴 때 스케일링이 동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리거와 스케줄을 동시에 걸어주실 수는 없고, 이제 2개가 다 필요한 경우에는 스케일링 그룹을 2개를 만드셔서 하나는 트리거 기반, 하나는 스케줄 기반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살표를 조금 더 설명을 추가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왓치나 메시징, 로드 밸런서,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가 동작할 때는 이 왓치 서비스가 이제 VM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 VM의 사용량을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알림을 주고요. 그리고 그 왓치 서비스가 또 트리거를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에 스케일링 아웃을 하라는 이제 트리거를 줍니다. 이제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은 그 그룹에 되어 있는 설정 내용에 맞춰서 서버를 더 만드는 스케일 아웃을 수행하고, 앞서 2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VM이 생성된 직후에 바로바로 이 로드 밸런서나 또 와프 서비스에 연결되어서 VM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추가 서비스에 연결해주는 작업까지 진행한 후 이제 이게 완료되거나 실패되었을 때 고객에게 또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알려주는 이러한 동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니지먼트 서비스 동작 방식까지 소개를 드렸고, 이제 그러면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 서비스들이 실제로 어떻게 콘솔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이제 시연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